미만 되는 게 40% 이상이고 4m 이하에 들어온 게 접한 게 40% 이하이고 호수 밀도가 60% 이상. 그냥 호수 밀도가 60 이상 이런 것들은 재개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냥. 예? 그냥 오밀조밀하고 도로에 접한 게 별로 없고 전체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하면은 재개발이 될 수 있어요. 제1항에 불구하고 서울시 조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지의 정형화, 부지가 똑바로 되게 만들려면 부지의 정형화, 예? 여기에 또 돈이 숨어 있어.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 시설의 확보, 효율적인 도로를 확보를 하고 부지를 정형화, 네모 반듯하게 만들려면은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110, 10%까지의 정비구역을 확장하여 지정할 수 있다. 부지가 울퉁불퉁해. 그 옆에 있는 게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예를 들어 여기 도로가 있어. 이렇게 넓은 도로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저 말을 표현하면 구역 지정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부지가 이상하게 생겼잖아. 얘네를 넣어. 부지가 반듯해지죠? 그리고 도로가 여기에 접하니까 이쪽으로 기부 체납도 할 수가 있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정비구역을 확장해서 서울시에서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잡았지만 확장해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막 돈 냄새 안 나요? 막 나 돈 냄새가 막 너무 나는데? 막 이런 거 보면 막 이런 게 신문에 갑자기 나오면은 막 그냥 돈 냄새가 팍팍 나야 돼. 그래야 돈을 벌지. 막 맨날 막 의기소침하고 막 뭐 이러면 이래서 못하고 저러면 저래서 못하고 다 못해 맨날. 막 세미나 들으면 답 나오는 줄 알고 맨날 세미나만 듣는. 자, 역세권은 철도역 중심. 이거 보시면 이제 안 물어봐. 남자들은 물어봐. 야, 역세권 개발 250m, 500m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냐? 남자들은 물어봐요. 법에서 정의를 해 이제. 그죠? 여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250m까지 역세권이고 500m까지 2차 역세권이야. 예? 그래서 1차 역세권 250m 아니래. 그럼 여자들은 이 정도 산단 말이야. 남자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재냐? 여기가 253m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야. 짜증 안 나? 그죠? 자, 이제 정의 내려요, 남성분들은. 각각의 승강장의 중심점으로부터야. 예? 자료 잘 재요. 승강장 중심. 네이버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하고. 나 같으면 그냥 가운데 사. 예? 자, 서울시 조례예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역세권은 철도역 중심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역세권 중 도시기본계획 중심 체계상 지구 중심 이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자,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다만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부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자, 안 되는 경우야. 전용주거지역 안 돼요. 재개발 안 돼. 전용주거지역 안 되고 도시자연공원 안 돼요. 근린공원 안 돼. 그러니까 서울은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때려 부시질 못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공원을 부시고 개발할 수 없다. OECD 국가 중에 녹지율이 가장 낮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맨 땅에 재개발 못한다. 그리고 전용 주거지역에 못한다.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 평창동 같은 데가 자연경관지구예요. 최고고도지구, 김포공항 주변 제외하고 최고고도지구 절대로 재개발 못한다. 서울시 조례에서. 법이야. 법 조례를 정의하고 가야 돼. 자, 어디가 이런데요? 자, 후암동, 동암동 어디를 떼더라도 최고고도 지구예요.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대면은 좋다더라고 여러분들 막 해. 대면 좋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아. 법 알고 있어 없어? 법을 모르는 거야. 법을. 최고고도는 안 된다야. 접한 지역. 아예 안 된다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맞고 안 맞고는 내 말과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법이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법이. 서울시 조례가 결정을 해주는 거야. 그 사람은 맞다고 했는데 왜 넌 틀리다고 그러냐. 법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실력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은. 법을 얼만큼 꿰차고 있느냐. 그래야지 내가 실수를 안 해. 왜? 작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 10억부터 생기고 해.
자, 마포구 도시환경 정비사업지구. 자, 봤더니 면적이, 자, 접도율 나빠요, 좋아요? 접도율. 접도율이 뭐야 또? 돌에 접한 거 그냥 해석이 도! 돌에 접한 게 거의 없지. 맹지잖아요. 면적이 얼마야? 31,000제곱미터야. 만제곱미터라 그랬지 아까. 자, 박수 한번 쳐요. 저희 이 지역의 모든 건축물 대장을 다 떼봤어요. 건축물 대장을 다 떼서 모든 건축물 대장을 다 떼가지고 노후도를 조사했더니 79.4%가 나왔지. 노후도는 뭐예요? 20년 이상 79.4%.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냥 이런 지역을 찾아라. 이런 지역을. 불확실성이 클수록 전국구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 왜? 이상한 동네는 왜 주변에서 몰라? 시골에서 모른다니까. 시골은 음마아파트, 한남뉴타운 다 알아 몰라요? 용산 다 알아 몰라? 몰라. 이상한 동네 막 희한한 막 요즘엔 너무 희한한 동네 많아. 예장 막 희한한 동네 많이 나오거든. 나도 처음 들어봐 막. 종로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동이요 한 10집이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도 있어. 예. 종로구청장도 동 이름을 다 못 외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한번. 자, 용산 한남뉴타운 굉장히 좋죠, 그렇죠? 고급 주거지. 이건희, 박용호 회장 뭐 다 사는 데야 여기가. 해밀턴 호텔 뒤편. 해밀턴 호텔 아시죠? 해방촌은 무산됐어요. 동암동 고도 제한 지역 최고 고도 지구 개발돼 안 돼? 전후성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조례에서 안 된대. 자, 서우암 특별계획구역은 최고 고도 지구가 아니야. 여기는 개발이 돼요, 그렇죠? 면적이 좁아. 남영동 특별계획구역 해태제가 본사도 있어요. 개발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 예? 상권이 너무 좋아요. 자, 전쟁기념관 특별계획구역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고, 자,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조심해야 될 지역. 용산 KT 우체국 뒤편들. 예? 면적 대비 우리나라에서 소유자 수가 제일 많은 데야. 왜? 근생으로 쪼개졌기 때문에. 자, 용산역 전면지구 65번지일 때 쭉 보는 거예요. 용산을 쭉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중에서도 서계동, 정형화, 땅이 정형화되지 않은 하부들이 있어요. 여기가 앞으로 정형화 시키려고 확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아까 보셨죠? 조례. 땅이 정형화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 넓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넓어질 가능성이. 그래서 쭉 보시면은 서계동 같은 경우가 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청파동이 이렇게 있고 정형화되기 위해서는 뭐가 맞춰져야 돼. 그래서 여기가 껴 맞춰져야 도로가 기부 체납이 되든 뭐가 돼.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항상 꼭대기는요 재개발에 포함시켜요. 항상. 자, 흑석뉴타운 7구역도 가보면 다 재개발이 그렇게 돼 있어요. 흑석뉴타운 7구역 한번 보여줘요. 흑석뉴타운 7구역 모르죠? 예? 대리마크로빌. 한번 지도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아시죠? 7구역. 예? 흑석 7구역. 어르신들 아마 관심 있게 보셨을 거예요. 여기 뭐 부분 임대도 분양을 하고 했었거든요. 33평인데 방 하나는 임대 놓을 수 있게. 자, 보시면은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제일 부촌이었어요. 부촌이었는데 이 보시면은 이 보이시죠? 예? 이 되게 부촌이었단 말이야. 이 녹지도 굉장히 많죠. 땅 하나 굉장히 큰 부잣집이었어요. 여기가. 조용남 집도 옛날에 여기 있었어요. 윤여정이랑 살 때. 조용남도 여기 살았었단 말이에요. 필지도 굉장히 높고 하는데 우리가 보시면은 이렇게 재개발구역으로 포함이 됐죠. 예? 왜냐면은 이런 만약에 이렇게만 재개발하면 토합이 일로 넘어가겠지. 만약 여기에 있는 집이 있어. 예? 여기 집이 있단 말이에요. 무너지면 올스톱이야 그냥.
사업이. 그러면은 집단 이주비 대출을 받았지, 사업 연장됐지, 소송하지, 쌩 난리가 나. 그래서 모든 거는 무너지지 않을 만큼의 재개발 구역을 한 다음에 도로를 중심으로 끊어. 집을 중심으로 끊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사업이라는 것은. 왜냐면은 우리가 그 전에 이것도 청파동이 옛날에 묶였을 때 도면이거든요. 청파동이 옛날에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갖고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근데 보면 집과 집 사이를 경계로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재개발 구역은 있을 수가 없어. 왜냐면은 여기가 집과 집을 출입구만 여기로 두고, 예를 들어 출입구만 일로 둔 거잖아요. 이게 원효로거든요. 출입구만 일로 두고 나머지는 집과 집이 붙어 있었다면 기부채납 어디로 해? 도로를 넓혀야지. 넓힐 도로가 없잖아요. 도로를 넓힐 기부채납을 하나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거는 도로 경계선으로 끝나. 왜냐면 그것도 기부채납도 채납이지만은 집이 무너지면 요 집만 살짝 땅 따먹게 하듯이 이렇게 긁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톡 건드려서 무너지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냥 도로로 경계를 냈을 때 이 정도는 비어 있어야 이 집 부셔도 여기 안 건드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근데 여기 부시면 여기 건들 거 아니야.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모든 건 도로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조례에서 봤듯이 추가 편입될 만한 곳들을 눈여겨보는 게 굉장히 좋다 그냥.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를 안 넣었어. 여기 집들이 막 있어. 이 집들이 막 있어가지고 아파트를 이렇게 지어요. 여기는 지하가 돼버리는 거고. 그쵸? 우리 외곽순환도로 타고 가다 보면 기름동 같은 데 가다 보면은 도로 밑에 있는 것들은 꽉 지하처럼 보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로얄층들은 얘랑 마주보고 있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꼭대기까지 해갖고 이렇게 번면으로 경사를 놓은 다음에 집을 이렇게 짓는 거야. 이렇게 번면으로 놓은 다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집은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 무너져.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돈에 대한 이동 경로를 잘 알아야 된다. 꼭 좋은 거를 할 필요는 없다. 우리 옛날에 이 반포동이랑 이 잠원동 쪽에 있어서는요, 미도 아파트 안 쳐다봤던 곳이야. 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어디서 반포 그냥 어디 말 안 해 반포. 예? 미도 아파트 지금 얼마인지 알아요? 불과 2년 됐어. 불과 33평 12억 5천. 이런 데들, 돈이 고여있는 곳들, 돈이 안 빠져나가는 곳들. 예? 어디 하나를 철거를 하잖아. 철거를 하면 서초동 사람들은 교육이라는 거, 강남구 사람들은 교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돈이 안 빠져나가요. 거기에 계속 살아야 돼. 버티다 진짜 흑석동으로 넘어가고 이수교차로로 넘어가는 거야 그냥. 예? 그러면은 살던 집들이 없어졌을 때 이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급등을 하는 거야. 이게 소형 주공아파트 재건축되는 거랑 완전 다른 시장이에요. 이런 시장을 잘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소형 주공아파트는 집이 없애면 그 사람들은 여기에 못 머물러. 그냥 외곽으로 빠지는 사람들이야. 가락시형이 우리가 재건축을 했을 때는요, 잠원동, 문정동 하나도 안 올랐어. 가격. 예? 뭐 가락동, 우리 하나도 안, 오금동, 잠실동 다 안 올랐어요. 왜? 얘네들은 독소로 빠지고 하남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개포주공도 마찬가지야. 거기 있는 세입자들은 강남구에 못 살아. 그냥 성남으로 다 가버리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근데 지금 중형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 동네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야. 소형 재건축은 거기를 떠날 사람들이지만 중대형 재건축은 거기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수준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런 철거랑 이런 철거를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용산을 봤을 때 자, 한남뉴타운이 만약에 이주를 해요. 한남뉴타운의 세 비율은 거의 10%도 안 돼 지금. 매매가 대비한 10%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감정평가의 60%가 이주비로 나와. 물론 안 받아도 되지만 모든 사람들은 받아요. 예? 그럼 받으면 그 돈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용산에 머무르는 거야. 무조건 용산에 머물러. 그러면은 어디가 없었을 때 사람에 대한 이동 경로도 알아야 되지만은 자본에 대한 이동 경로도 알아야 돼요. 자본에 대한 이동 경로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서초동 같은 데는 사람에 대한 이동 경로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한 것이고, 잠원동 같은, 예? 반포 잠원은 재개발구역 같은 데서는요, 여기 철거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딴 데 안 가. 절대로 안 가. 또 이 안에서 움직여. 그러면은 여기에서 돈이 늘어난 거죠. 그럼 여기 철거하고 하면 외부 자금도 막 몰릴 거 아니야. 그럼 용산의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지. 용산의 돈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면은 값이 어떻게 될까요? 평택이 가만히 있는데 삼성이 갑자기 47조를 들이부었어 그냥. 평택은 가만히 있는데 평택의 땅값이 어떻게 돼요? 평택은 원래 가만히 있었는데 47조가 갑자기 많아져 버렸어요. 여기에. 가격 급등을 하는 거야. 제주도가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중국 애들이 와서 막 투자를 해버리는 거야. 제주도 땅값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제주도에 돈이 많아져 버렸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똑같은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돈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지. 여기에 부시면서 가만히 있고 세입자한테 줄 돈은 굉장히 적어. 막 500에 30 막 이래.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럼 걔네들한테는 500만 원만 주고 내가 평가받은 금액은 다 내가 갖고 있는 거야 그냥. 이주비로 받은 거는. 그 돈을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또 은행에 넣어놓을 것 같아? 안 그래. 투자자들은 달라. 여러분들처럼 안 그런 테니까. 은행에 넣어놓는 게 되게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배는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해. 배는. 배 만들어 놓고 뭐 어쩌자는 건데. 돈 벌어놓고 뭐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 예?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단 말이에요. 배는 떠나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생산활동을 해야 되는 거야 배는. 돈은 생산활동을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예. 그래서 이런 쪽들도 투자를 한번 해봐야 되고. 자, 마지막. 요즘에 큰 것들 많이 분양들을 해요. 무지하게 조심해야 된다. 요즘에 보면은 막 초고층의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것들 분양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법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되고 나 몰랐다 그래도 아무도 안 도와줘. 모르면은 그 사람은 책임을 져야 돼 그냥. 법은 뭐예요? 권리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법은 모른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해줘. 왜냐하면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미성년자가 아니잖아. 그게 아닌 이상 모든 사람을 몰랐다라는 것을 핑계를 받아주지를 않아. 근데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은 위반을 하면은 범법행위예요. 범법행위. 금액도 엄청 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이야. 분양한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100만 원만 벌금 맞아도 잘려요. 3억이면은 어마어마한 돈이야. 우리가 이 법은 건축물 분양 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다는데 굿모닝 시티 이후에 이 법이 생겼어요. 굿모닝 시티. 땅도 확보 안 하고 막 다 분양해버렸어. 근데 땅이 확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 피해자가 엄청 많아지는 거지. 피해자들이 모여서 땅을 사버려서 권리를 계속 유지를 해버렸잖아. 기억나세요? 동대문. 그래서 공사가 오래 걸리는 것들. 지금 고층들 분양 많이 하고 아파트 분양 많이 하고 건축물의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은 무조건 이 법에 해당돼. 그거는 근생이든 상업시설을 분양하던 주택을 분양하던 그냥 3,00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예외사항 없어요. 다 이 법에 대한 적용을 받아. 그리고 여러 개 섞어 짓더라도 막 섞어 지어요. 다세대 섞어 짓고 아파트 섞어 짓고 오피스텔 섞어 짓는단 말이야. 예? 섞어졌을 때 이 중에 29세대가 넘으면은 29세대가 초과되는 게 있으면 무조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해당이 돼. 그러면은 많은 세대를 짓는 거죠.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겠지. 분양자를 보호해야 되겠지. 공사하는 사람을 못 믿는 거야. 시행 자체를 못 믿는 거야. 나라에서는 안 믿어주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공신력 있는 신탁회사에 자산을 넘겨놔야 돼.
우리가 보면 입금계좌 무슨 KB 신탁, 무화 신탁, 아시아 신탁, 한국 자산관리 신탁 다 이렇잖아요. 오피스텔 분양할 때. 그게 아니라 일반 청약을 핑계로 개인 통장에 받은 것은 다 불법이야. 청약으로 돈을 받는 행위 자체도 불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것을 분양하는 사람이 몰라서 할 수도 있고 사는 사람이 몰라서 샀을 수도 있어. 둘 다 보호 안 해줘. 둘 다 범법 행위야. 세대수가 많은 것들을 청약을 조건으로 청약을 한 건 아마 분양한 사람은 아는 걸 거야 아마. 청약금을 받는 자체도 불법이에요.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세금 조사 엄청 합니다 사실은. 그냥 고마줄기 캐듯이 다 딸려 들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아예 범법 행위는 하면 안 돼. 파는 사람도 하는 게 잘못됐지만 사는 사람도 했을 때는 나중에 그냥 불어. 이렇게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권리 위해서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세대수가 많은 것들, 아파트건 요즘에 초고층들 분양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은 무조건 우리가 29세대를 초과하거나 3,000제곱미터가 넘거나 이러면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로서 시행자가 직접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산에 대한 관리, 돈 관리를 신탁해서 해야 돼요. 신탁회사에서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 준공을 해야 돼. 그래서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안전하게 돌려주고 나머지 그 다음에 시행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돈 관리를 다 신탁회사에서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은.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신탁회사에 돈이 들어가고요. 이 돈은 은행권과 공사대금으로 먼저 쓰인다니까. 응? 그래서 얘가 관리를 해야 돼. 근데 이 돈이 신탁회사로 안 들어가고 개인한테 들어가. 개인이 또 다른 욕심이 나가고 또 토지를 또 샀어. 잘못되면 줄도산이잖아. 줄도산이면 분양받은 사람이 우리가 보호받을 길이 없다니까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신탁을 하게 만든단 말이야 나라에서. 근데 짧은 거는 안 그래. 세대수가 얼마 안 되는 거 보통 6개월이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은 무조건 신탁을 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법이야 법.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이야 법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청약을 해놓은 것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걸리지 않으려면 그냥 알아서 잘 결정들 하세요. 시행사 대표님 난리야 난리 그냥. 예? 난리라니까는. 자, 용기를 내시고 워렌 버핏은 재산의 95%는 60세 이후에 형성이 됐대요. 60세 이후. 예? 용기 내라. 여러분들의 경험은 대단한 거다. 딱 전성이 보면 어떤 놈인지 알겠지? 좀 세 보이고 하지만 확실하다 그냥. 예? 부드럽지 않잖아. 나 어머니 못해. 입이 안 떨어져. 어머니 하고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으면 그게 뭔 설명이야.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게 낫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저 보면 대강 성격 파악되잖아. 여러분 그 정도는 부동산 다 투자할 수 있어. 잠깐 용기를 못 내는 것뿐이지. 저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냥 저한테 그냥 물어보시면 저는 다 알진 못하지만 제가 중앙대에서 도시공학과를 전공했거든요. 이 분야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 전 다 물어볼 수 있어 그냥. 저는 5분이면 답이 다 나와. 내가 모르더라도. 저는 내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형성돼 있어요. 부동산 바닥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게 거의 없어. 몰라도 5분이면 찾아내. 세무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세무사들도 마찬가지. 제가 세무사한테 질문을 막 해요. 그럼 내가 뭐 일반적인 세율 물어봤겠어요? 되게 어려운 거 물어봤겠지? 세무사 바로 대답한다 못한다? 못해. 내가 전화하면 이상하게 바쁘대. 잠깐 있다 전화한대. 그러다 5분 있다 전화 걔도. 에? 지도 찾아본 거야. 그치? 에? 지도 찾아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옆에 둬야지.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려고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용기가 없는데 그냥 별거 아닌 사람 나 아니어도 돼요. 저 아니어도 되는데 그냥 파트너십으로 그냥 우리가 파트너를 잘 두면 돼. 그냥 옆에 사람 손 잡고 가면 무조건 어려운 거 할 수 있어. 우리 되게 어두운 길 갈 때 우리 애새끼 조그만 새끼 그냥 손 잡고 가면 하나도 안 무섭잖아. 얘가 나 도와줘? 얘 나 못 구해. 그런데 밤길 갈 때 애기 손 잡고 가도 안 무섭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 파트너를 두면 돼. 그냥 모든 거 공부해갖고 책 쓰고 막 무슨 사진 찍고 막 공부해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공부하는 동안 부동산 더 오르고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고 여러분들 정도면은 그냥 제가 살짝만 도와주면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부하려고 그러지 말고 모든 세미나는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파트너를 구하러 돌아다니는 작업을 하세요. 예? 그거는 1번 출구가 됐든 4번 출구가 됐든 아무 상관없어. 방배동이 됐든. 예? 뭐 삼성동을 가든 뭐 남영역을 가든 마음대로 가. 괜찮아. 예? 그냥 그런 파트너를 찾으시란 말이야. 파트너를. 그래서 오늘 좀 많은 강의를 했는데 좀 마인드적으로만 좀 여러분들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지식도 전달을 했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몰라요. 예? 분명히 또 돌아서면 살레밖에 기억 안 나. 하지만 마인드적으로 해도 되겠다라는 마음만 생겼으면 오늘 강의는 굉장히 성공을 한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